그럼 바로 스토리텔링 들어가 볼게요. 먼저 우리 몸의 일부분이래요. 다음에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대요. 그리고 목 윗부분에 있다네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머리죠. 그럼 이 한자 뭐라고 읽을까요? 정답은 혈이에요. 따라서 이 한자는 머리혈이에요. 안녕하세요. 어쭈구리 일본어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독학으로 일본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한일 부부가 한자의 모양을 세분화한 후에 스토리텔링을 이용함으로써 일본 한자를 최대한 쉽고 효율적으로 해설해드리고 있어요. 독학으로 공부하는 대부분의 분들이 한자기가 너무나 힘들거나 한자 때문에 골치를 앓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많은 분들께서 이 스토리텔링을 이용한 한자 비법에 대해서 너무 좋게 평가를 해주시고 있어요. 코멘트를 남겨주신 분들께는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일본어 한자 공부가 많이 힘드신 분께서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한자 공부 앞으로는 실패할 일은 절대로 없게 될 것이니까 마지막까지 꼭 시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시청 소감이나 강의 내용에 대해서 요청사항 등이 있으시면 코멘트란에 내용 남겨주시고요. 참고로 이 채널에 관한 프로필을 영상概要欄에 남겨드렸으니까 궁금하신 분께서는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 볼 텐데 오늘은 한자편 파트 8의 첫 번째 시간이에요. 이번 파트에서는 방금 전에 소개드렸던 머리혈이 쓰이고 있는 28개의 한자를 소개드릴 예정이에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4개의 한자를 먼저 소개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오늘의 주인공인 4개의 한자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모든 한자들 속에 머리혈이 쓰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세요. 그럼 바로 이러한 점을 참고하면서 오늘의 첫 번째 한자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한자의 모양을 볼게요. 이 한자는 모양을 세분화해 보면 오른쪽에는 머리혈이 그리고 왼쪽에는 콩두가 각각 결합된 형태예요. 참고로 이 콩두를 단 한 번에 절묘하게 외울 수 있는 비법을 공개해 드릴게요. 먼저 콩두의 윗부분에는 한일이 와 있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말의 묘랑 생김새가 절묘하게 닮았네요. 따라서 콩두는 단 한 번에 절묘하게 외워지는 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한잠기가 소홀해지니까 함께 메모해 보도록 하세요. 그럼 이번에는 스토리텔링을 이용해서 한자를 쉽고 효율적으로 암기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목의 위쪽에 있는 머리 부분이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 중에서도 특히나 콩처럼 둥글게 생긴 부분을 우리는 머리라고 부르고 있죠. 자, 그럼 문제입니다. 이처럼 머리 부분 중에서도 특히 콩처럼 둥글게 생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나요? 머리라고 부르죠. 따라서 이 한자는 머리두라는 한자가 됩니다. 이번에는 머리두에 대한 일본어 발음을 원어민 발음으로 확인해 볼게요. 먼저 뜻으로는 頭、頭、 한편 음으로는 と、と、 또는 ず、ず、 라고도 발음해줘요. 그럼 먼저 음도거이부터 몇 가지 소개해 볼게요. 頭部、
頭部、 머리 부분을 의미하는 두부가 되고 다음에는 頭痛、頭痛、 두통이라는 어휘가 되고요. 다음에는 頭脳、頭脳、 두뇌라는 어휘가 돼요. 그럼 이번에는 훈동 예문도 한 가지 소개해 볼게요. 頭が痛くて頭痛薬を飲んだ。頭が痛くて頭痛薬を飲んだ。 머리가 아파서 두통약을 먹었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머리두에 대해서는 마치는 것으로 하고 그럼 오늘의 두 번째 한자로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한자 모양을 보면 오른쪽에는 머리혈이 그리고 왼쪽에는 선비연이 각각 더해진 형태예요. 참고로 선비연이라는 한자는 설립과 길게 자란 털을 의미하는 털억삼이 쓰이고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따라서 선비연은 상투머리를 세우고 털억수염을 기른 선비라고 이해를 하시면 한자기가 수월해지니까 함께 메모해 보도록 하세요. 그럼 이번에는 스토리텔링 가볼게요. 지금 어느 화가가 선비의 초상화를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비의 특징인 털억수염과 상투머리까지 강조를 해서 선비의 얼굴을 그린 장면이네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지금 이 화가는 선비의 털억수염과 상투머리를 강조해서 선비의 무엇을 그렸나요? 선비의 얼굴을 그렸죠. 따라서 이 한자는 얼굴안이라는 한자가 되는데 얼굴을 우리는 낫이라고도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한자를 낫안이라고도 해요. 이번에는 얼굴안에 대한 일본어 발음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뜻으로는 顔、顔、 한편 음으로는 がん、がん、 이라고 각각 발음해줘요. 그럼 먼저 음도고이부터 몇 가지 소개해 볼게요. 顔面、顔面、 얼굴 부분을 의미하는 안면이 되고 다음에는 洗顔、洗顔、 세안이라는 어휘가 되고 다음에는 童顔、童顔、 얼굴이 어려 보인다는 의미를 지닌 동안이라는 어휘가 돼요. 그럼 이번에는 훈동 예문도 한 가지 소개해 볼게요. 彼はこの業界で顔が広い。彼はこの業界で顔が広い。 그는 이 업계에서 얼굴이 넓다라는 문장이 되는데 카오가 히로이는 사실은 발이 넓다, 즉 인맥이 넓다라는 상당히 자주 쓰이는 관용 표현이 되니까 함께 메모해 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얼굴안, 낫안에 대해서는 마치는 것으로 하고 그럼 오늘의 세 번째 한자로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한자의 모양을 볼게요. 이 한자는 모양을 세분해보면 오른쪽에는 머리혈이, 왼쪽에는 고물의 정이 와 있어요. 참고로 고물의 정은 땅에 있는 흙을 평평하게 고를 때 사용하는 고무래를 본떠 만든 상형 한자예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한자를 쉽고 효율적으로 암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생긴 등산지팡이를 나타낸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한 남자가 등산지팡이를 손에 들고 잠시 서 있어요. 그러더니 지금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는지 하고는 머리를 들어서 산꼭대기, 즉 정수리를 쳐다보고 있는 장면이네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지금 이 등산가는 지팡이를 짚고 머리를 들어서 산에 어디를 바라보고 있나요? 산에 정수리를 바라보고 있죠.
따라서 이 한자는 정수리정이라는 한자가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정수리정에 대한 일본어 발음 확인해 볼게요. 먼저 뜻으로는 いただく、いただく。 한편 음으로는 超、超。 라고 발음해줘요. 그럼 먼저 대표적인 음도거의를 소개해 볼게요. 山頂、山頂。 산의 정상을 의미하는 산정이라는 어휘가 되고 다음에는 頂上、頂上。 이게 바로 정상이라는 어휘가 되고 다음에는 頂点、頂点。 정점이라는 어휘가 돼요. 그럼 이번에는 훈동예문도 한 가지 소개해 볼게요. 部長から出張のお土産をいただきました。部長から出張のお土産をいただきました。 부장님이 출장 선물을 주셨다라는 문장이 되는데 이와 같이 이따다꾸는 뭐라고의 겸용 표현이 된다는 점을 함께 메모해 보도록 하세요. 그럼 이렇게 해서 정수리정에 대해서는 마치는 것을 하고 그럼 오늘의 마지막 한자로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한자의 생김새를 보면 오른쪽에는 머리혈이 그리고 왼쪽에는 공사공 또는 장인공이 각각 더해진 형태예요. 그럼 스토리텔링 들어가 볼게요. 지금 어느 건설회사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 회사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반드시 머리로 중요 항목들을 체크한다고 하네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지금 이 회사는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사전에 머리로 무엇을 체크하고 있나요? 중요한 항목을 체크하고 있죠. 따라서 이 한자는 항목항이라는 한자가 됩니다. 이 한자는 뜻으로는 발음이 없고 음으로만 こう、こう。 라고 발음해줘요. 그럼 이 한자의 음도거의를 몇 가지 소개해 볼게요. 項目、項目。 이게 바로 항목이라는 어휘가 되고 다음에는 時項、時項。 중요사항 할 때의 사항이 되고 다음에는 条項、条項。 조항이라는 어휘가 돼요. 그럼 이번에는 이 사항이라는 어휘를 가지고 일본어 예문도 한 가지 만들어 볼게요. ミーティングで重要事項について再確認を行う。ミーティングで重要事項について再確認を行う。 미팅에서 중요 사항에 대해서 재확인을 하다라는 문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자편 파트 8의 첫 번째 시간을 함께 봤는데 어떻게 일본어 한자 공부에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간단하게 오늘 소개해드린 한자에 대해서 내용 정리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한자는 머리 부분 중에서도 특히 콩처럼 둥글게 생긴 부분을 머리라고 부른다고 해서 머리두가 되었고 뜻으로는 아따마 음으로는 토 또는 즈로 발음한다고 했어요. 두 번째 한자는 어느 화가가 턱수염과 상투머리를 강조해서 선비의 얼굴을 그렸다고 했죠. 그래서 얼굴안, 낫안이 되었고 뜻으로는 카오, 음으로는 강으로 각각 발음한다고 설명드렸어요. 세 번째 한자는 등산가가 지팡이를 짚고 머리를 들어서 산에 정수리를 본다고 했었죠. 그래서 정수리정이 되었고 뜻으로는 이따다꾸, 음으로는 초로 각각 읽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자는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사전에 머리로 체크하는 것이 항목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항목항이 되었고
뜻으로는 발음이 없고 음으로만 코, 코로 읽는다고 설명드렸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한자편 파트 8의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일본어 한자 공부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 영상이 오늘 처음이신 분께서는 한자편 파트 1부터 파트 7도 함께 시청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한자 공부가 가능하실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새로운 콘텐츠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소리자, 맞다네.